네, 안녕하세요. 이동영 작가입니다. 아이들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하면은 글쓰기 지도를 집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디오 SNS, 그러니까 카카오 음과 클럽하우스에서 특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접속을 해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350여 명 정도 되셨는데 다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렸었어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떤 분은 아이들 글쓰기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많이 써봐야 향상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많이 쓰기보다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이마다 성향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지 진짜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저의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그리고 제가 글쓰기 강의를 했던 경험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저는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나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그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글 쓰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글쓰기 지도를 하다 보면은 강압적인 글쓰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저처럼 예외로 처음부터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쓰기 시간만 되면 막 설레는 아이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드물죠.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말이나 그림 대신에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나 그림 또는 뭐 음악 이런 거 등등으로 대체가 되는 아이들은 굳이 적은 어휘량으로 글쓰기라는 서툰 도구를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때는 뭘 해야 하냐? 많이 읽어주시고 또 말놀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놀이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리 꽥꽥 뭐 이런 것처럼 파도 철썩철썩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놀이를 하고 또 퀴즈를 내고 이런 식으로 더 이 단어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읽어주세요. 만약에 읽는데 아이가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막 웃으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가 왜 웃지? 하고 호기심에 너무 궁금해서 아마 올 거예요. 혹은 빅북이라는 아주 큰 책으로 제작된 것이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교재로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빅북이라는 책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책 읽기 독서 교육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말놀이 교육으로 하시면 게임처럼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학년은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 노규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라고 해요. 그분이 그 TBM 인사이트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었어요. 억지로 시키지 마라. 그리고 키보드보다는 알파 세대에게는 연필로 쓰기가 훨씬 더 유용하다.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한다면 찰흙놀이, 종이접기, 젓가락질과 같은 손가락 운동을 먼저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글쓰기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초등 저학년 아이의 글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강압적 글쓰기는 하지 말고 이런 찰흙놀이, 종이접기, 젓가락질, 그리고 말놀이, 그리고 책 읽어주기를 실천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가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어휘량을 갖게 되고 호기심 있는 주제가 생기고 뭔가 또 내가 풀어내고 싶은 표현이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책을 찾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그 자기도 모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고르게 하는 체험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고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자신의 어휘의 한계를 느끼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쓰기보다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게 좋다.
뭐 어떤 분은 많이 써봐라. 그래야 매일 조금씩이라도 써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지도 아래 쓰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무작정 많이 써보는 게 좋은지, 언제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도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전문가는 코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것은 강점 강화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할 때도 이 아이의 강점,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잠재력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칭인데, 그런 전문가의 코칭을 받게 되면 훨씬 더 글쓰기 향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머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자유롭게 쓰는 것, 자유롭게 상상하고 어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 저는 그때까지는 사실 상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을 받고 안 받고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예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쓰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장 상을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 심사위원도 고루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펼쳐낼 수 있는 수준에서 아이의 표현대로 자유롭게 펼쳐낼 수 있도록 하고, 아이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도록 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읽도록 하고, 그 책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요약을 하거나 리뷰를 하거나 하는 것은 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4, 5학년 때부터 하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전문가의 개입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잘 요약하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자신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문해력도 더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수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글쓰기 지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특강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괴테 엄마가 클라이막스까지만 책을 읽어준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그 다음은 네가 완성해 보려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괴테가 늘 그 뒷이야기를 생각하느라고 또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린 괴테가 엄마, 어머니, 어제 해주신 이야기는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적이 공주를 구해주고 결혼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주를 자기 나라로 보내주는 것이에요. 어머니는 어느 쪽이 좋으세요? 했더니 어머니는, 괴테의 어머니는 아가야,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정하려무나. 작가란 세상을 창조하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괴테가 나중에 어머니의 이런 독서 지도법이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들려드리니까 우리 그 수강을 했던 분 중에 두 분께서 이렇게 아이에게 끝 이야기는 어떨 거냐고 종종 물어보는데 아이는 그냥 몰라 라고 대답하고 빨리 뒷내용을 말해달라고만 조르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아이의 성격이 너무 급하다. 성격이 급한 건 누구 탓이다? 네, 다 부모님 유전자입니다. 네. 자,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빨리 뒷내용을 말해달라고만 조른다고 하면은 엄마가 조금 그걸 더 쪼여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예능처럼 이렇게 구연 동화를 하듯이 뭔가 짜임새 있게 쪼아줘야 합니다. 이야기를. 그런데 여기서 말이지. 과연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몰라 이렇게 말하는 나는 거는 몰라 빨리 빨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만들 수 있어. 네가 한번 계속 얘기해봐. 너의 머릿속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라는 뉘앙스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낭독해 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뭔가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회를 준다는, 여지를 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것도 뭔가 퀴즈, 질문, 답 이런 걸로 여기게 되면
아 몰라 그냥 빨리 알려줘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질문이 있었는데요. 글쓰기 할 때 칸 공책, 줄 공책, 초등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글씨 쓰는 것과 글쓰기는 좀 달라요. 어, 그러니까 글씨 쓰기를 할 때는 줄 공책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근데 뭔가 낙서를 할 수 있고 뭔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조금 더 메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싶다면 칸 공책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칸 공책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글씨를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낙서만 하고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줄 노트가 있는 걸로 도덕 선생님이 그때 칠판에 글을 많이 쓰셨는데 글씨를 선생님 거를 따라 쓰는 것을 줄 공책으로 했었고 내가 뭔가를 창작해서 쓰는 것은 칸 노트를 썼어요. 그리고 그 칸 노트는 제가 그 백일장 같은 데 나갈 때도 꼭 칸 노트를 들고 가서 전 한 번에 절대 원고지나 그 A4 용지에 써서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그 칸 노트에다가 칸 공책에다가 굉장히 자유롭게 막 쓰고 여기다 썼다 여기에 적었다 정말 위에 적었다가 아래에 적었다가 정말 제 마음대로 막 적었어요. 떠오르는 대로 막 그림도 그렸다가 이미지도 막 상상했다가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뭘까 막 생각도 했다가 그렇게 할 때는 훨씬 더 자유로운 발상에는 칸 공책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글씨 연습을 할 때는 줄 공책이 좋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칸 공책이 좋고요. 한 3학년, 4학년 정도 올라갈 때 글씨 쓰기를 좀 더 교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는 줄 공책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가 다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특강을 통해서 강의안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해서 아마 많은 궁금증도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2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가 또 언제 강의를 할지를 모르나 이동형 글쓰기라고 해서 카카오톡 톡 채널 추가를 해 두시면 제가 알림이 갑니다. 제가 뭐 그런 행사 이벤트를 할 때는 특강 유료 특강이든 무료 특강이든 알림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동형 글쓰기 해서 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